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조족벽, 블럭벽에 관련된 부분들을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층에 있는 블럭벽, 그리고 코어 쪽에 있는 조족벽들 제가 이렇게 작업했고, 화장실 구간에 들어가는 조족벽까지도 저희가 1.0B, 0.5B에 해당하는 구간들을 제가 작업을 다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벽체, 칸막이 벽체들 중에서 조적벽하고 블럭벽을 진행을 했으니까 이제는 1층과 2층, 기준층에 있는 건식 벽체들 이런 부분들을 작업을 해볼 텐데 도면을 보시면 가운데 100이 스터드일 거고 양쪽에 12.5 해가지고 12.5T 석고보드 양쪽으로 두 겹씩 투플라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에 12, 24, 24에서 148 정도 해당하는 건식 벽체를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건식 벽체는 보시는 것처럼 1층에 삼각 구획하는 구간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서 2층에 실 구획하는 구간들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보시면 지금 실내재료 마감표를 잠깐만 보고 갈게요. 마감표를 보고 가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스터드면, 제가 지금 석고보드 면으로 되어 있는데 면에 친환경 수성 팬트가 발라져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뭐 물량 작업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그림만 그릴 때는 여기에 이 벽체를 작성할 때 여기에 스터드, 석고보드 두 겹 하고 수성 페인트까지 한꺼번에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델링하는 기준들은 기본적으로 저는 제 생각은 구조체는 구조체 역할을 해야 되고 칸막이 벽체들은 칸막이 벽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공정 시뮬레이션 할 때도 구조체가 들어가고 칸막이 벽체들이 들어가고 나중에 마감재들이 들어오는 것처럼 나중에 그런 공정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한꺼번에 같이 그려버리게 되면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따로 추출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모델링 할 때 모델링 기준은 칸막이 벽체는 칸막이 벽체로서 실을 구획하는 용도의 역할하는 벽체들은 저희는 따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작업을 할 거냐면 여기 지금 들어가는 마감재까지는 저희가 그리진 않을 거고 스터드하고 석고보드까지는 저희가 칸막이 벽체로 볼 거니까 스터드하고 양쪽에 석고보드 12T 두 겹씩 해서 총 148에 해당하는 건식 벽체를 만들어서 저희가 먼저 실을 구획한 다음에 나중에 마감재는 나중에 따로 작업을 할 겁니다. 제가 그거를 따로 작업을 하는 이유를 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같이 붙여서 작업을 해도 되긴 하는데 저희 나중에 이 모델이 그냥 단순하게 모델링 하는 걸로서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나눠서 작업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건식 벽체 스터드 148에 해당하는 건식 벽체를 만드는 걸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1층 평면도로 가볼까요? 1층 평면도로 가서 제가 벽체를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건축벽을 만들어야 되니까 건축벽으로 오셔가지고 건축벽 그리고 일반 벽 100짜리 이거라는 선택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나중에 유형 편집에 갈 거니까 그러면 먼저 유형 편집 들어가셔가지고 저희가 벽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건식 벽체를 만들 건데 벽체를 저희가 어떻게 만들 거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건식벽은 저희가 일단 앞쪽에는 기호를 쓸 거고 언더바에서 전체 두께를 저희가 표현의 답에 표현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재료를 쭉 나열해서 쓸 건데 위쪽부터 들어가는 재료들을 쭉 정리해서 쓸 거예요. 그래서 석고보드 12T 플러스 석고보드 12T 스터드 100T 그 다음에 석고보드 12T 12T 이렇게 석고보드 12T를 두 겹을 따로따로 안 쓰셔도 되고 가로치고 두 겹 쓰셔도 되는데 유형명 이렇게 복잡해지게 되면 길어지게 되면 보기가 힘들긴 하지만 나중에 이게 지금 그냥 단순하게 모델링 할 때 쓰는 게 아니고 나중에 수량 산출을 위한 모델링이기 때문에 나중에 수량 산출을 해서 이렇게 정확한 재료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표현해 주는 게 제가 작업하다 보면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들어가는 재료들을 다 일렬로 쭉 정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재료들을 쭉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들어왔으니까 먼저 이름을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이름 복제하셔가지고 저희 잘하는 거 있었죠.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대로 D001
그리고 언더바 하셔가지고 전체 두께가 150, 148인데 150으로 볼게요. 150 이렇게 보셔가지고 석고보드 12T 플러스 석고보드 12T 플러스 C스터드 100T 그리고 석고보드 2겹 이렇게 해서 이름을 만들면 전체 지금 우리가 금방 작성한 D1은 전체 150이고 석고보드 12T, 스터드, 석고보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름만 바뀌어 있는 상태고 편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여기에서 구조에 대한 부분들, 스터디에 대한 부분들, 마감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정리를 해볼 텐데 여기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를 눌러보면 이렇게 기능이라고 해서 5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구조, 그 다음에 하지제, 단열 공기층, 마감재 1번, 2번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데 이 차이가 뭔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지금 복합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복합벽으로 뭐 석고보드, 스터드, 석고보드 이렇게 다양한 재료들로 되어 있는 벽들을 우리가 복합벽이라고 하는데 이런 복합벽에도 서로 결합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셨던 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번은 1번끼리, 2번은 2번끼리, 3번은 3번끼리 이렇게 서로 결합하는 게 있거든요. 만약에 벽체를 결합할 때 벽체 결합을 하지 않고 금지로 해서 그리게 되면 이렇게 1번 벽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벽체 끝이 따로따로 만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벽체가 결합이 허용이 되게 되면 1번은 1번끼리, 4번은 4번끼리, 5번은 5번끼리 이렇게 허용이 되는 벽체들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벽체를 작성할 때도 같은 재료고 같이 만나야 되는 구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같은 부분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석고보드 양쪽이 지금 다 석고보드 12T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쪽에 석고보드를 12T 석고보드에서 마감재 1번으로 넣고 여기 잘못됐네 2번인데 그리고 바깥쪽에 붙는 석고보드를 마감재 2번, 5번으로 놓게 되면 마감재 1번은 1번끼리, 2번은 2번끼리 이렇게 결합이 되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 부분들을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그 벽체들을 복합벽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쪽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지금 5개니까 재료가 둘, 셋, 넷, 5개 그리고 가운데가 지금 저희가 스터드거든요. 그래서 하지제로 두시고 그 다음에 양쪽을 마감재 4번 그리고 이쪽도 마감재 4번 그리고 제일 바깥쪽에 있는 부분들을 마감재 5번 이렇게 두시면 아까 저희가 보셨던 대로 가운데 스터드백 그리고 양쪽에 석고보드 12T 2개 이렇게. 그럼 먼저 두께부터 먼저 정리해 볼까요? 두께는 저희가 스터드가 100이었으니까 100으로 쓰시고 석고보드 12T 이렇게 12T 이렇게 두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대로 이런 벽체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D001에 해당하는 제가 벽체를 만들었습니다.